지난 6월 10일 꺼리튜브는 2021 MADEX에 참가해 여러 업체들이 공개한 국산 무기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마덱스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관계자를 통해 한국이 추진하려는 항모 모형의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외 방산업계들이 추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항모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마덱스에서는 정말 많은 것이 공개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항모 모형이 가장 주목받았지만 이와 함께 KDDX, 도산 만창호 배치-2의 모형과 해외 수출용 삼동선 모형 등이 공개되면서 다른 해군 무기 체계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또한 영국의 각종 회사도 항모 판매를 위해 결성한 항모동맹 역시 많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중 한화 디펜스와 LIG 넥스원의 CIWS 투자업 경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통합전기 추진체계 역시 군 관계자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또 위구선과 이에 장착할 투척형 액티브 소나가 공개됐으며 실감기술 XR을 활용해 함선 데미지 컨트롤, 인호 시뮬레이션이 최초 공개한 작전회용, 비행 시뮬레이터 등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특히 올해 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인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탈레스 등 세계 대형 방산 기업들과 함께 있음에도 각 기업의 전문 분야에서 당당히 제품을 공개한 것이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마덱스에서 공개된 항모 모형이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항모는 크게 셋인데요. 해군 보스에 전시된 경항모 모형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CG 이미지를 모형으로 만든 것으로 해군이 그만큼 항모에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항모 모형은 대한민국 최초의 항모가 되기 위해 각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항모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의 항모 모형 역시 현대중공업에 못지않은 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기존의 항모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정말 많은 점이 개선되었는데요. 정확한 정보 공개라는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보다 성능적인 면은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공개한 항모 모형은 만재 45,000톤, 길이 263m로 해군에 제시한 경하 3만 톤급 항모로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우연에 얇게 스폰슨을 배치하고 그 위에 캐도크를 설치해 갑판 승무원의 편의를 확보한 것과 수직 이착륙 시리프트펜의 영향을 고려한 주기장의 간격 설정, 12대 F-35B를 수용할 수 있는 넓고 잘 정리된 경납고가 돋보입니다. 경납고에 12대밖에 싣지 못하는데 뭐가 넓다는 거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회전익 헬기의 위치를 조정해 추가로 16대의 F-35B를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으므로 대우가 제안한 항모는 최대 총 28대의 F-35B를 운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항모가 10여 대 남짓한 F-35B를 겨우 운명할 수 있고 비슷한 체급인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이 최대 22대 정도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우조선해양의 항모는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의 항공기 탑재량을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과적으로 항공기 운명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넓게 설정된 주기장을 통해 다수의 수직 이착륙기를 동시에 이함시킬 수 있어 타국의 경항모나 미국의 강습 상륙함보다 우수한 작전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보수적인 설계라는 지적과 중형 항모로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건조 난이도와 비용을 낮추면서도 충분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바꿔 말해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 첫 항모가 배치될 2030년대 중반에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항모 모형은 이번 2021 마덱스에서 공개된 것이다가 아닙니다. 총 3개의 모형 중 현재 해군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완벽히 실현이 가능하고 또 실전에서 쓸모있는 항모라는 컨셉에 맞는 모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의 경항모는 우리 군이 보유하는 첫 항모이므로 적정한 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으려면 언뜻 보수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검증된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급에서 아직 자체 개발이나 해외 도입이 결정되지만은 전자식 사출기를 다는 것은 그리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차후 건조될 항모를 위해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합전기 추진 IFP 방식에 대한 회의를 드러냈는데요. 내부적으로 COGAG, 하이브리드 추진, 완전 전기 추진 등 다양한 추진 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항모에 적합한 체계인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너무 도전적인 시도를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거나 애물단지, 항모가 되지 않으려면 현실성이 먼저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측의 의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한국형 경항모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소티수와 이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건조만 된다면 언제라도 바로 전력화가 가능한 현재 수요에 맞는 경항모를 건조하고 이후 군에 추가 수요가 있다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정규 항모를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은 경항공모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와 기술 협약을 맺었습니다. 핀칸티에리는 이탈리아 해군이 F-35B를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트리에스테급을 건조했으며 3에서 4만 톤급 함정에서 고정익 운영에 필요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은 미래와 확장성을 선택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항모 모형은 한마디로 변화와 도전을 상징하는 설계입니다. 해당 부스의 측면에는 라는 고정주영 명예회장의 말이 프린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중공업의 경항모 사업은 불가능은 아니더라도 혁신적인 시도를 위한 설계가 마주 돋보이는 함정입니다. 무선 해군이 제시한 경항모와 완전히 형상이 다릅니다. 특히 비행갑판의 변화가 매우 두드러지는데요. 스폰슨을 설치해 경사갑판으로의 개량이 가능하도록 했고 모듈식 스키점프대를 탑재해 전자기식 사출기의 도입 전에도 고정익기의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또 모듈식이기 때문에 전자기식 사출기가 도입되면 스키점프대를 탈거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 역시 상당히 눈여겨볼 점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맞춰 함정을 개량할 것을 염두에 둔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항모 사업을 담당한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항모의 운용 면안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항모는 빨라도 2033년에 실전 배치되며 본격적인 전력화를 고려한다면 2030년대 중반부터 2040년대까지 우리 군의 최신 주력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함정의 운용 연한은 보통 30에서 50년이고 이를 바꿔 말한다면 도입될 항공모함은 빠르더라도 2070년대, 더 오래 사용한다면 2080년대에나 퇴역할 예정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수십 년 뒤 전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미래에도 쓰일 수 있고 개량 가능성이 높은 설계를 채택해야 오랫동안 전력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260m의 비행갑판과 별도로 10m 길이의 무인 항공기의 갑판과 그 하부에 무인 수상정 데크를 설치했는데요. 합동 교전 능력 CEC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적합한 유무인 복합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인 전투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 항모의 건조에 있어 하이브리드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통합전기 추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예측이 일부만 맞아 떨어지더라도 첫 도입될 우리 항모는 오랫동안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산무기 시장에서 혁신적인 도전이 꼭 좋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항모 설계에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함교 설계입니다. 함교 설계는 하부를 너무 넓게 설계해서 함모 공간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또 수직발 사관도 함재기를 주게 할 수 있는 공간에 이상하게 설치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수직발 사관은 후부 무인기 갑판 측면 CIWS로 수직발 사관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며 함교 역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일 큰 문제가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중공업의 항모 모형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행갑판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경하 3만 톤급을 넘지 않는 선에서 비행갑판을 키우기 위해 경납고의 규모를 축소했는데요. 별도 시설을 건들지는 않았기에 다른 부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아진 경납고에 맞게 엘리베이터 위치를 바꾸면서 항모 운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측에서는 군과 정부가 배수량 제한을 늘려준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지만 제한된 배수량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내기 위한 불가피한 설계라고 전했습니다. 또 모듈식 스키점프대 역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현대가 STOBAR을 설치한 이유는
KF-21 함재기형 등 고정익 함재기의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군이 함재기로 F-35 비만을 운영한다면 STOBAR은 있어도 그만인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대의 설계 미스가 아닙니다. 우리 군과 정부가 함재기형의 개발 여부, 함정의 배수량 증가에 대한 확실한 결정만 내려준다면 금방 개선이 가능한 문제이며 모듈식이기 때문에 제거 역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무의미한 시간 낭비와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의 항모가 가진 문제는 해당 업체의 문제라 보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매당초 중국의 8에서 10만 톤급 항모를 맞상대할 다목적 항모를 경하 3만 톤, 만재 4에서 5만 톤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문제는 제한된 배수량이며 다시 말해 항모의 크기입니다. 만재 4만 5천 톤의 아메리카급이 강습 상륙함인 반면 만재 6만 5천 톤인 퀸 엘리자베스급이나 만재 7만 5천 톤의 PANGY 5의